자, 이번 시간은 오토통합과 144페이지. 자,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우선은 시스템은 뭐야? 그냥 어떤 통합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포 여러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시스템이야,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생물의 구성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뭐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식물부터 해볼까요? 식물과 그 다음에 동물의 어떤 구성 단계가 첫 출발은 세포 똑같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뭐를 만듭니까?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는 이 조직들의 모임인 조직계가 있고요.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개체. 자,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로 출발합니까? 세포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동물의 구성 단계는 자,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독립된 생명체, 개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개체. 그래서 요게 식물의 시스템, 그지? 구성 단계입니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조직계라는 게 있지, 그지?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은 무슨 계가 있습니까? 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식물체의 구성 단계가 되는 내용이야. 식물의 구성 단계.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가 됩니까? 동물의 구성 단계가 된다. 그렇죠?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그래서 뭐 여러 상황들을 쭉 주어지고 얘가 뭐 세포에 속하냐, 조직에 속하냐, 조직계에 속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세포는 뭐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그지?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야, 그지?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가 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뭐 참고로 보자면 여기에 보면 생명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이야. 하나의 하나의 생물 개체는 다양한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자,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그지? 주고받는 거지, 그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또 세포 또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가 됩니까? 세포가 되는 거고요. 여기 한 번 더 나오긴 나오네, 그치? 동물의 구성 단계. 자, 기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은. 그 다음에 식물의 구성 단계는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의 기관은 뭐, 심장, 간, 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식물은 뭐, 기관이, 자, 잎, 줄기, 뿌리. 그쵸? 그래서 이런 기관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양분을 저장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관 중에서도 이런 기관을 우리가 영양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양기관.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꽃이나 열매 있잖아, 그지? 열매. 꽃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한다? 생식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항상 꽃이 피잖아, 그지? 꽃이 핀 자리가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맺힙니까? 열매라는 놈이 맞춥니다. 열매. 몇 자인데 잘 안 보입니까? 열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고요.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치? 자, 세포. 자,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공부를 할 때 이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약간 달라. 그치?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은 또 어떤 놈으로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일단은 세포 구조를 보면 크게 뭐 1번 핵, 2번 세포막, 3번 세포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포가 구성이 되려면 일단은 여기 외부와 그치 독립된 안정된 그치 내부 공간이 있어야 돼. 그치? 왜냐면 외부는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 그치?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건조한 날 습한 날 이런 식으로 이 세포 내부에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포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이 생물체를 그치 결정하는 고유한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 그치? 핵 안에는 뭐 DNA 또는 뭐 RNA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 그지? 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고 있는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이제 세포질이라는 부분이야. 그지? 그럼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이런 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싹 다 외워야 되고 자, 우선은 이름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위치 있잖아. 그지? 세포 그림이 나왔을 때 뭐가 뭔지 매칭을 시켜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핵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핵이 있잖아. 그지? 핵이라는 부분은 그냥 계란 노른자 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외워야 돼? 생명활동의 중추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유전 물질인 DNA 뭐 또는 RNA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뭐 연습을 해보자면 자 DNA라는 거는 자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DNA의 단위체는 꼭 기억하라고 했지, 그지? DNA의 단위체는 뭐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했지, 그치? 선생님 뉴클레오타이드 뭐죠?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기본 단위체가 이제 DNA의 단위체야, 그치? 그러면 인산당 염기가 쫙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뭐 여기가 인산당 염기, 그치? 인산당 염기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인산당 염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요 DNA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DNA야, 그지? 핵 속의 DNA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뭐 리보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라이보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뭘 외워야 됩니까? 오호, 단백질 합성이야, 그지? 엄청 중요합니다. 단백질 합성, 그지? 라이보솜 많이 나오니까 요거 그쵸? 라이보솜은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다. 그 다음에 얘는 막 구조가 아닙니다. 막이 없어, 그지? 막이 없습니다. 막 구조. 보통 이제 막이 테두리에 있잖아, 그지?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자, 핵이 있고 여기에 지금 동그란 알갱이들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거, 그지? 요런 알갱이들, 점들 많잖아, 그지? 얘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 라이보솜. 얘가 단백질 합성이야. 얘가 단백질 합성이고, 그 다음에 핵 주위에 이렇게 주머니가, 그지? 주머니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소포체야, 그지? 소포체라는 부분. 소포 어떤 어감이 듭니까? 뭘 포장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야, 그지?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소포체가 됩니다. 소포체는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부분이 뭐가 되니? 소포체.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어디야? 골지체나 다른 부위로 자 운반이라는 단어 나오지, 그지? 소포체는 이제 운반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소포를 보내잖아, 그지? 운반. 이 그림하고 매칭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 주머니 모양으로 막 둘러싸이는 이 부분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게 소포체고, 그지? 여기에 점 찍혀 있잖아, 그지? 이런 점들이 다 뭡니까? 라이보솜이라는 부분입니다. 라이보솜.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가 이제 떨어져 나간 요 부분 보이지, 그지? 요게 이름이 뭐냐면 이제 골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골지체. 그래서 골지체는 자, 소포체에서 전달된 누구야? 이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자, 요 표현 중요합니다.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골지체야, 그렇지? 골지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세포 구조에서 처음 보는 용어가 라이보솜, 그죠?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이런 용어들을 처음 듣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일단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합성한 걸 날라야 되잖아, 그지? 그게 소포체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놈을 세포 밖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됩니까? 막으로 싸서 이제 세포막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자면 자, 이런 세포가 만약에 있으면 자, 이 세포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 핵이라는 놈이 있었잖아, 그지? 핵. 그 다음에 핵 주위에 막 이제 골지체가 막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야? 라이보솜이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이 단백질이라는 요 알갱이를 누가 이제 누굽니까? 골지체가 이렇게 둘러싸, 이렇게 골지체가 뺑 둘러싸서 여기에 달라붙어, 그지? 달라붙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뭐야? 단백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지? 단백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막의 일부를 원래 세포 모양, 그지? 왜냐면 야, 세포가 구멍이 나버리면 세포는 어떻게 돼? 세포는 죽어, 알겠니? 세포도 세포의 역할을 못해, 그지? 그래서 이런 분비소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막에 딱 달라붙어서 얘를 내보내더라도 그 바깥에 어떤 구멍이 메꿔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골지체,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렇죠?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운반이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같은 경우는 포장한 걸 밖으로 이제 그치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나와요.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이름을 왜 계속 바꾸는지 모르겠다. 원래 미토콘드리아인데 또 이름을 미 대신에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바꿔놨네. 자, 미토콘드리아는 너무 많이 봤지? 세포,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자, ATP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ATP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떨어져 나가면서 ATP가 ATP로 분해되면서 어떻게 된다? 생명활동에 이 에너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은 우리 뭐 동물, 고동동물처럼 입과 항문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물질을 들이고 내보내고를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세포막이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는 또 중요하지. 식물체에만 있는 거예요.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야. 광합성. 그래서 항상 요 마이토콘드리아와 요 엽록체, 그지? 뭐 식물, 동물의 중요한 부분이야.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다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도 가지고 있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엽록체는 뭐만 가지고 있나요? 식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체는 식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만 세포벽이라는 건 동물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세포벽이야, 그지?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세포 바깥을 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이 이게 셀룰로스야, 그지? 세포벽이야. 주성분은 누구다? 주성분은 셀룰로스. 이 정도 좀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식물은 이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계속 높이 키가 클 수 있는 거야, 그지? 이 단단한 세포벽이 없으면 식물이 어느 정도 길게 자라면 위에 중력에 의한 무게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길게 자랄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그지? 그래서 단단한 골격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야.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요런 세포 구조를 봤는데 우리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식물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식물. 자, 식물의 중심에 핵이 있고요. 핵. 이 부분이 핵이고 여기에 이렇게 막 주머니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게 소포체라는 부분이야. 소포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이 부분을 뭐라고 하니? 골지체. 그 다음에 지금 요 마이토콘드리아 보이지? 세포내 발전소입니다. 세포내 발전소고 그 다음 엽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전을 막 쌓아놓은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엽록체 광합성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엽록체와 세포벽은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는 거 이거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액포는 얘들은 이제 노폐물을 저장하는 부분이 어디야? 액포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액포는 물도 되고요.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더 등치가 크다라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액포. 됐나요? 자, 이 부분 포인트가 뭐야? 일단 세포 내 소기관 이름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알아둬야 될 게 자, 여기 보면 핵과 마이콘드리아 엽록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구분을 한번 해볼게. 다른 걸로 얘는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라이소자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놨냐면 자, 1번 핵과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막 중에서도 이중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중막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포체, 골지체, 액포는
막은 막인데 무슨 막입니까?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막. 막이 하나야. 그지?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오나요? 자,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그지? 라이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다. 막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과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얘는 이중막으로 돼 있어. 그지? 막. 그지? 이중막. 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근데 이중막으로 돼 있고 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보통 미토콘드리아 그림이야. 핫도그에 케찹 발라놓은 거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엽록체를 구분할 때는 엽록체는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뭐 틸라코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전을 막 쌓아놓은 듯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으면 얘는 엽록체. 그치? 이렇게 나오면 구분하는 거야. 엽록체. 얘는 엽록체. 첫 글자만 적을까? 얘는 엽록체의 모양이고 얘는 미토콘드리아의 모양. 그럼 실제 그림은 여기 보이십니까? 요렇게. 자,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고 맞습니까? 요게 누구의 모양이다? 엽록체의 모양이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핵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골지체가 있고 그 여기에 점 찍힌 놈들이 이게 뭐야? 얘가 라이보솜이야. 그지?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입니다. 라이보솜. 그래서 라이보솜. 그 다음에 뭐 소포체도 구분을 할 때 뭐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라는 게 있어. 알겠니? 근데 라이보솜은 거친면 소포체에 존재한다. 통합과학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골지체. 그럼 여기 아까 뭐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그걸 이 내에서 운반해서 그죠? 운반해서 이 골지체가 둘러싸서 세포 바깥쪽 벽면에 딱 닿은 다음에 안에서 만든 단백질을 내보내고 자기는 이 세포막이나 막의 일부분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또 여기에 뭐 자,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과 이동 당연히 이 부분은 딱 봐도 시험에 잘 나와 보이지, 그지? 세포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이야. 자, 핵 속의 DNA, 아까 DNA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속에 있는 핵산의 일종이야. 핵산은 DNA 또는 RNA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된 단백질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 소포체와 골지체로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골지체에서 막으로 쌓여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된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 밖이야. 그지?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 주인공이 단백질이라는 친구입니다. 단백질이 라이보솜, 그죠? 요 계속 좀 읊으세요.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이야.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찍어놓은 요게 라이보솜. 리보솜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보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지? 이게 소포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골지체를 통해서 그지? 그래서 요 소골이야. 소골 요거 좀 잘 외워두세요. 소골 얘는 운반 그 다음에 뭐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라이보솜, 소포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골지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이제 특정 부위야, 그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당연히 세포막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동물, 식물 같은 경우는 생명체야.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분과 산소를, 그치, 먹고, 누구와 누구를 물과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막 같은 경우는 입이나 항물이 없어, 그지? 누구를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포막의 구조를 외워야 돼요. 세포막의 구조는 자, 인지질 이중층에, 그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있는 거야, 그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있는 부분입니다. 인지질 이중층. 자, 그러면 또 처음 배우는 요런 용어가 나오네. 인지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 자, 인지질은 이런 머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그래서 머리 부분 있잖아, 그지? 요 머리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수성기라고 얘기해, 그지? 물에 잘 녹는 부분이야. 물에 잘 녹는 부분. 그 다음에 요 꼬랑지 부분 있잖아, 그지? 요거를 소수성기. 근데 주로 다른 말로는 그냥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친유성기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편해요. 자, 뭐야? 수성기, 그지?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유성기, 뭐하고 잘 섞인다는 얘기야? 기름하고 잘 섞인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세포막의 구조부터 습득을 해야겠지. 인지질 이중층 플러스 단백질이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자 박혀있는 놈.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야. 이렇게 여기에 인지질이 이렇게 한 층이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이게 이중층이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단백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관통을 해서 요 단백질이라는 놈이 이렇게 존재를 하지, 그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자 인지질 이렇게 돼 있고, 일부는 어떻게 돼? 그냥 일부만 이렇게 파묻혀 있어, 그지? 파묻혀서 이 공간들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이런 형태야,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지? 한 층, 두 층,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해. 근데 조심해야 될 내용이 이 인지질 이중층이 자 단일 막을 구성하는 거야. 막 하나야, 알겠니? 이 이중층 구조 자체가 막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을 향해. 이 방향도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쪽?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중층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요거 중요해. 자, 인지질 이중층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 알겠니? 바뀝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뀐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백질은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야. 자,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지금 V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선택적 투과성에서 좀 봐야 될 내용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출입하는 놈들. 그다음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이런 놈들의 특징과 예시들 알아둬야 되고, 그치? 그다음에 어떤 원리로 얘들이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가 생명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유지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또 무진장 중요한 부분이네.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이용해서 물질이 확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삼투라는 말이 나와, 그지? 자, 요 두 가지 이론을 먼저 좀 알아두십시오. 확산.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지. 자,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확산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삼투 현상에 대한 얘기야. 확산, 삼투. 확산과 삼투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자, 확산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확산은 자, 고농도에서 누가 저농도로 자, 입자가 어떻게 된다? 입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치? 근데 이 확산에서는 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에너지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이 고농도에서, 그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 막을 통해서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뭐 반투과성 막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세포막이 보통 반투과성 막이야. 그래서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그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게 뭡니까? 확산이야. 확산.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아까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선택적으로.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이제 통과하는 이런 확산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 확산 이런 표현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요게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확산. 그래서 이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주로 단순하잖아, 그지? 그래서 저분자야, 그지? 단순 확산의 대상이 저분자. 그 다음에 어떤 놈이냐면 지용성의 성질을 가진 놈들. 그러니까 지용성이라는 얘기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놈들이야. 맞죠? 그게 잘 통과합니다. 만약에,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친수성기는 물에 잘 용해돼. 그치? 물과 친하다. 잘 섞인다는 얘기야. 소수성기는 기름과 친합니다. 기름과 친하다. 기름하고 잘 섞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자, 저분자, 이제 분자량이 작고 지용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방산. 이런 예시들 꼭 외워야 돼. 예시 중요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산소. 얘들은 분자가 좀 작잖아, 그지? 작고 지방산, 지용성 양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을 때문에
단백질을 이용한 거, 그지? 아까 어떤 구조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관통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이온들 있잖아, 그지? 전하를 띠는 이온이나 분자량이 굉장히 큰 친구들 있잖아, 그죠? 분자량이 큰 이런 친구들은 어디를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진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촉진 확산. 촉진 확산. 촉진 확산. 그래서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단순 확산의 얘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뭐 분합차에 의한 확산 현상 배웠었지, 그지? 그 다음에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분자량이 큰 놈들은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그지? 그죠?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흡수가 된다.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수용성이야. 그럼 얘들이 만약에 여기를 통과했어, 그지? 통과했는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요 부분이 무슨 기라고 얘기했어? 소수성기잖아, 그지? 그럼 물의 성분인데 기름층을 뚫고 가야 되는데 뚫려, 안 뚫려? 안 뚫리지, 그지? 물과 기름이 섞이질 않잖아, 그지?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에는, 그죠? 이쪽을 통해서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들이 이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확산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삼투현상이야. 그치? 삼투현상. 삼투현상은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그치? 고농도로. 당연히 여기에 어떤 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 그치?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얘기하지. 물이 이동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이게 뭐야? 이게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 그래서 삼투 현상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자, 요런 U자간을 많이 이용하잖아, 그지? 이렇게 U자. 또 요렇게 U자간을 준비하고 여기에 이렇게 막아놔, 그지? 반투과성 막으로 나가고 요 부분이 A 지점, 요 부분이 B 지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자 뭐를 넣어놨냐면 뭐 10%의 뭐 설탕물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이쪽에는 농도가 작은 5%의 5%의 설탕물을 놔둬, 그지? 설탕물. 그 다음 요 막은 반투과성 막이야. 그냥 세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어떤 입자가 이동하니? 물이 이동을 해, 그지?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수면이 어떻게 되니? 수면이 위로 올라가서 얘는 수면이 상승을 해요. 수면이 이쪽 부분은 상승을 하고 이만큼 올라가지, 그지? 얘는 반대로 이만큼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지? 그래서 A쪽은 수면이 업되고 이쪽은 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수면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돼.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삼투현상이야. 삼투현상. 자, 오늘 중요한 용어 나오지? 확산. 그 다음에 세포에서 삼투현상이야. 삼투현상.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물 분자가 세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그지? 낮은 쪽,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도 얘기해. 저장액. 농도가 낮은, 저장액은 조금 이따 하자. 요 밑에 그림 보면서. 자, 일단은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알겠습니까? 확산은 아까 뭐야? 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 특징을 지닌 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고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에너지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투 현상도 에너지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요거 이 표 그림 엄청 중요하고요. 서술형에도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어차피 삼투 현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하나씩을 가져와서 실험을 해요. 동물세포는 적혈구를 이용하고 식물세포는 그냥 식물세포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야. 우리가 요 삼투 현상을 공부할 때 이제 저장액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비커 안에, 그지? 비커 안에 용액이 있어. 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가 뭘 넣었냐면 이제 적혈구를 넣어놨잖아. 그지? 적혈구. 그러면 항상 모든 세포들은 세포에 고유한 농도가 있어. 그지? 그러면 얘는 저장액이니까 이 테두리를 싸고 있는 이 저장액이 저농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세포 안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니? 삼투 현상에 의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용매인 물이 이동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얘의 등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등치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지? 커지다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빵 터진다는 얘기야.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용액에 넣었을 때야? 어떤 용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얘기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장액. 그 다음에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야. 그지? 그럼 이때 자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 그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하다.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세포의 부피가 변화가 없다. 그치?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물질의 이동이 0이 아니야. 알겠니? 조심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그치? 주의해야 될 게,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물의 이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 그치?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 다음에 고장액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고장액은 바깥쪽을 농도를 높여.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어떻게 돼? 저장액은 바깥이 저고 세포 안이 고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바깥이 고고 안쪽이 저야. 그치? 저. 여기는 고, 저. 그러면 항상 저에서 고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누가 빠져나갑니까? 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 쭈글쭈글쭈글해지게 되겠지. 그지? 쭈글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식물이야. 그지? 근데 얘들아, 식물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조심해둬야 될 얘기. 식물은 특징이 이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세포막이 있지만 바깥쪽에 단단한 뭐가 있습니까?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그치? 동물하고 차이점이 세포벽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또, 자, 여기가 바깥쪽이 저장액이니까 저, 안쪽이 고라는 얘기야. 얘는 바깥쪽이, 등등이고, 얘가 이번에 고, 안쪽이 저, 이렇게 돼 있으면, 삼투 현상은 세포막이 이제 반투과성막이야. 저농도에서 안쪽으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돼? 팽팽해진다.
이걸 유식한 말로 팽윤이라고 알아도 팽윤도 그치 부풀어 오르는 건 팽윤. 그 다음에 등장액은 들어오고 나오고가 똑같아서 외관상으로는 물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물에서는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자, 일단은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이 많아 세포줄의 부피가 분리된다.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된다. 요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원형질의 분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질 분리.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의 삼투가 김장할 때 소금을 넣잖아, 그지? 그러면 배추 안보다는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야 배추가 숨이 죽지, 그지? 그래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숨이 죽는다. 그 다음에 과일을 꿀이나 설탕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왼쪽에 또 빠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이 내용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확산과 삼투에서의 에너지용. 확산은 물질의 분자 운동이 일어나므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삼투도 물 분자 이동이 일어나므로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산이나 삼투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확산 속도 비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은 세포 안팎의 물질의 농도 차에 비례하여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만 막단백질을 통과한 확산은 일정한 농도차 이상에서 물질의 이동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그치, 다 사용이 되고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 이동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콩팥의 세뇨 안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물이 재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그죠? 자, 그 다음 원형질 분리라는 말이 나와요. 원형질 분리.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들다가 세포막이, 자, 요거 중요하다.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오늘 배운 용어들이 좀 새로운 게 많잖아, 그지? 그거를 안 외우고 진도를 나가면 계속 그냥 남는 게 없어,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조금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요 기본 문제 요거 마무리를 좀 하자. 요거 기본 문제를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답은 쓰여 있지만 그냥 본다고 생각하고. 자,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아니라 세포, 그지? 그래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팍팍 나와야 돼. 자, 주관식으로 가도 됩니다. 서술형으로. 단백질 합성 라이보솜이라고 그랬지, 그지? 라이보솜. 생명활동 조절은 모든 생명의 중심체가 핵이야. 그치? 생명활동 조절.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나 포도나 합성되는 거는 엽록체고, 에너지 생산되는 거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냥 외우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것도. 자, 세포막의 주성분, 단백질과 인지질. 이거 좀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단백질이 관통하거나 박혀 있거야. 그지? 그 다음에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내. 유동성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모자이크막 구조 이런 표현도 나오면 맞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 정도가 다른 선택적 투과성. 이 용어 서술형이 잘 나와. 선택적 투과성.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세포막에 뭐를 통해서 이동합니까?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포도당은 세포막의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포도당은 세포막의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합니다. 왜 포도당은 분자량이 작아? 작은 놈은 막 단백질, 아니야. 포도당은 분자량이 큰 편이야. 산소나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그지? 이게 뭐냐면, 산소는 분자량을 니네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안 배웠구나, 분자량을. 얘하고, 포도당은 C6H12O6야, 그지? 네가 봐도 얘가 분자량이 커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량이 큰 놈들은 막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외워야 돼? 막단백질. 그 다음에 산소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 요거, 이런 용어들이 지금 잘 안 외워집니다. 조금 이따 외우시고요. 자, 적혈구를 진한 설탕물에 넣으면, 자, 이해가 안 되면, 자, 이렇게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적혈구를 넣었는데, 설탕물이 넣으면,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야, 그지? 저에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3투에 의해서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뭐야. 죄송합니다.